우리 주변에는 유독 좋은 차가 많습니다. 30살 직장인 동료가 독일 세단을 끌고 나오고 월급 250만 원을 받는 친구가 신형 SUV를 계약합니다. 우리는 이 광경을 보며 문득 의문이 생깁니다. 다들 나보다 월급을 더 받나? 아니면 투자를 진짜 잘한 걸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죠. 하지만 우리가 보는 그 화려한 하차감 뒤에는 거대한 금융의 함정과 개인이 감당해야 할 처절한 기회비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자동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곧 그 사람의 금융 성적표이자 명함처럼 통용되곤 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설 때 혹은 결혼식장에 도착해 문을 열고 내릴 때 느끼는 그 찰나의 시선이 많은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산 규모보다 한 단계 혹은 두 단계 높은 차를 선택합니다. 제조사와 금융사는 우리의 이런 심리를 정확히 파고듭니다. 그들은 절대 차의 총가격을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6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거부감을 주지만 한 달에 60만 원만 내면 된다는 제안은 달콤하게 들립니다. 주말에 백화점에서 쇼핑 한 번 안 하고 술자리 두어 번만 줄이면 이 멋진 차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말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철저히 설계된 마케팅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6천만 원짜리 자산을 사는 것이 아니라 향후 5년에서 7년 동안의 내 노동력을 미리 가불해서 쓰는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여유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매달 돌아오는 할부금을 막기 위해 주말 아르바이트를 고민하거나 먹고 싶은 음식조차 망설이는 모순된 삶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남들에게 가난해 보이지 않으려 노력하다가 진짜 가난해지는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종잣돈을 모아야 하는 그 시기에 그 돈은 고스란히 자동차 영업사원의 실적과 은행의 이자 수익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해야 할 첫 번째 불편한 현실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도시 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 대비 자동차 유지비 비중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2030 세대의 경우 소득의 30% 이상을 자동차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는 비중이 상위권에 속합니다. 우리가 6천만 원짜리 수입차를 5년 할부로 구매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취등록세 7%인 420만 원이 당장 사라집니다. 연 5% 금리로 5년 할부를 진행하면 매달 원리금으로만 110만 원 이상이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보험료와 자동차세, 유류비와 소모품 교체비를 합치면 한 달 평균 지출은 150만 원을 가뿐히 넘깁니다. 이 숫자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 지출 때문이 아닙니다. 자산의 가치 하락, 즉 감가상각도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신차는 전 시장을 나서는 순간 가격의 10%가 증발합니다. 그리고 5년 뒤 이 차의 가치는 반토막이 나거나 그 이하가 됩니다. 6천만 원이었던 자산은 2,500만 원짜리 고철이 되어 돌아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동차는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내 자산의 확장성을 완전히 마비시킵니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 자동차 할부는 부채로 잡힙니다. 즉,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 자동차 할부금 때문에 한도가 깎이거나 높은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오직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가 내 삶의 가장 큰 자산인 부동산 점유권을 방해하는 셈입니다. 또한 자동차 유지비는 인플레이션의 방어 기제가 전혀 없습니다. 기름값, 보험료, 수리비는 물가가 오를 때 함께 오릅니다. 반면 자동차의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벌어들이는 소득은 한정되어 있는데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을 소유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기회비용입니다. 매달째 쏟아붓는 150만 원을 연 수익률, 5%의 지수펀드에 투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5년 뒤 우리는 1억 원이 넘는 자산을 손에 쥐게 됩니다. 만약 이 기간을 10년으로 늘린다면 복리의 마법이 더해져 자산은 2억 3천만 원까지 불어납니다. 즉, 우리는 5년에서 10년의 하차감을 위해 미래의 자산 2억 원을 통째로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2억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조기 은퇴를 가능하게 하는 시드머니이고 누군가에게는 자녀의 교육 자금이며 또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숙권인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 줄 핵심 자금입니다. 우리가 도로 위에서 폼을 잡는 대가로 지불하는 것은 현재의 월급뿐만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누려야 할 안락한 노후와 자유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할부 금융 이용자 중 상당수가 8년 이상의 장기 할부나 유예 할부를 선택합니다. 이는 당장의 월 납입금을 낮추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결국 원금보다 높은 이자를 지불하게 만듭니다. 원금 6천만 원인 차를 장기 할부로 구매할 경우 실제로 금융사에 지급하는 총액은 7천만 원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우리는 차를 타는 것이 아니라 금융사가 파놓은 이자의 늪 위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사고나 갑작스러운 고장은 계획되지 않은 지출을 만들어냅니다. 고가의 수입차일수록 수리비와 부품값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보증 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자동차는 자산이 아니라 재앙에 가까운 부채로 돌변합니다. 이 잔인한 숫자의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면 평생 돈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자, 단순히 가계부 숫자를 맞추는 계산보다 중요한 것은 자동차를 대하는 우리의 머릿속 설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살 때 느끼는 설렘은 한 달도 채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주는 경제적 압박은 수천일 동안 우리의 일상을 짓누릅니다. 첫 번째로 차를 곧 나라고 착각하는 습관부터 버려야 합니다. 비싼 차를 타면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지만 그것은 내 자산이 아니라 자동차 브랜드가 만든 이미지일 뿐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차로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낡은 가방 속에 든 수억 원의 주식 계좌와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그 자체에서 평온함을 얻습니다. 화려한 껍데기 대신 내 통장의 숫자가 나를 보호해준다는 확신에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생한 나를 위한 보상이라는 핑계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힘들게 일한 나에게 주는 선물로 고급차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선물이 아니라 나를 다시 일터로 돌려보내는 가장 강력한 족쇄가 됩니다. 진정한 보상은 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둘 수 있는 현금 실탄을 쌓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자동차를 철저히 소모품으로만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차에 이름을 붙이거나 애지중지하며 감정을 쏟습니다. 하지만 차는 시간이 지나면 녹슬고 가치가 떨어지는 기계일 뿐입니다. 성능과 안전이라는 본연의 기능에만 집중하십시오. 남들이 내 차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지 고민하는 에너지를 내 자산이 어떻게 하면 스스로 불어날지 고민하는 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기분보다 미래의 상태에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지금 당장 이 화려한 핸들을 잡았을 때의 기분과 10년 뒤 내 집을 가졌을 때 느끼는 안도감 중 무엇이 더 클지 비교해봐야 합니다. 소비의 기준을 지금 당장의 짜릿함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나를 편하게 만들 가치로 옮기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돈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도구가 아닙니다. 돈의 진정한 가치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와 내가 머물고 싶은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작 철판으로 둘러싸인 기계 덩어리에 그 귀한 권리를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동창회에서 기죽기 싫어서 혹은 남들에게 뒤처지는 기분이 들지 않으려 선택한 그 자동차가 사실은 우리를 노동의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물이 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치는 명확합니다. 가치가 깎여나가는 기계에 매달리는 삶에서 벗어나 가만히 있어도 자산이 불어나는 15억 원의 순자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자동차는 더 이상 우리에게 짐이 아닌 필요할 때 부리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아반떼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창피해야 하지 마십시오. 진짜 창피한 것은 남들 눈치 보느라 카푸어로 살다가 노후의 빈털터리가 되는 현실입니다. 남들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와 내 삶의 주도권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미래의 여유로운 은퇴와 경제적 자유는 오늘 우리가 어떤 차를 타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돈을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